창업자는 세상을 뜨고 아들, 손자로 이어지면서 점차 사모펀드나 제3의 세력으로 회사가 넘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쇠락의 2024년 8월 1일 한국 인천 청라지구에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가 8시간 동안 계속되어 100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직 화재 원인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는 전 세계 10위권 배터리 제조사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배터리의 각종 결함으로 논란이 있어 왔고 이 배터리를 탑재한 베이징 자동차 3만여 대가 리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벤츠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벤츠 하면 일단 믿음이 가고 신뢰성 있는 품질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어떻게 논란이 있을 만한 배터리, 그것도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했는지 상당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이번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의 영상들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벤츠의 최대 주주가 이제 중국이라는 것이죠. 1대 주주도 중국이고 2대 주주도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전기차 화재 사건 전에도 벤츠 관련 영상들을 보다 보면 이제 벤츠는 더 이상 독일 브랜드가 아니라 대주주가 중국인 또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벤츠는 정말 이제 중국 기업일까요? 하지만 벤츠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둔 독일 기업이고 여전히 독일과 유럽에 많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도 주인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데 벤츠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벤츠는 1926년 카를 벤츠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벤츠가 설립된 지 이제 거의 100년이네요. 사실 모든 생명체가 수명이 있는 것처럼 기업도 수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100년이 넘도록 좋은 기업으로 남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1926년 당시에는 카를 벤츠가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였겠지만 이미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카를 벤츠는 고인이 되었고 아들이나 손자도 대주주가 아니며 아마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벤츠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중국인 또는 중국 기업이라는 게 사실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독일 벤츠 회사, 정확하게는 정식 사명인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주식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독일 주식시장인 제트라에 공개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벤츠는 독일 주식시장 제트라에 상장되어 있지만 야후 파이낸스에서 영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벤츠의 시가총액은 61빌리언 유로이고 한화로 환산 시 약 90조 원입니다. 현대차 시총이 50조 원, 기아차 시총이 40조 원이니 정확히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친 정도입니다. 참고로 BMW의 시총은 75조 원으로 벤츠보다 좀 작습니다. 2023년 벤츠의 연매출은 한화로 230조 원입니다. 참고로 BMW는 232조 원이라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현대차가 162조, 기아차가 100조 원이니 합치면 262조로 벤츠나 BMW보다 좀 더 많은 금액입니다. 시총 및 연매출 숫자로 보면 벤츠, BMW,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덩치가 비슷하네요. 이제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현대차의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1%, 정몽구 5%, 정의선 2% 정도인데 모비스도 어차피 현대정씨 일가 소유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전부 합쳐 정의선 회장이 이래저래 약 3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50%를 넘지는 않지만 아무튼 30% 정도면 회장이자 창업자의 손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현대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네시스의 신화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요? 벤츠의 지분 구조를 보기 위해 야후 파이낸스 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다지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기업 경영진 등 내부자들이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사모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이 나눠 갖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 페이서 어드바이저, 보스턴 자산관리, 벵가드 주식지수 이런 식인데요. 다들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중국 기업이 1대 주주, 2대 주주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마침 메르세데스 벤츠 홈페이지에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1대 주주이며 중국 지리자동차 리슈프 회장이 테나쇼스리 투자회사를 통해
역시 약 10%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입니다. 3대 주주는 약 6% 지분을 보유한 쿠웨이트 투자청이네요. 정말로 메르세데스 벤츠 1대 주주, 2대 주주가 중국 자본이네요. 벤츠의 최대 주주가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중국 지리 자동차라니 참 아이러니하고 벤츠 오너 입장에서는 썩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니네요. 그럼 BMW는 어떨까요? BMW도 홈페이지에 최대 주주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1대 주주는 29%를 보유한 독일인 스테판 크반트, 2대 주주는 21%를 보유한 스테판 크반트의 누나 수잔 크반트입니다. 남매 지분 합쳐 50%이며 크반트 가문은 조부 때부터 BMW의 대주주였습니다. BMW는 1916년에 최초 설립되어 메르세데스 벤츠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100년이 넘고 창업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고 그 자손들도 대주주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요. BMW는 그래도 벤츠와 달리 조부 때부터 대주주의 자리를 유지해온 크반트 가문이 지분 50%로 확고한 대주주로서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MW 역시 2018년에 한국에서 원인 모를 연쇄 화재 사고가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 아무리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라도 가끔은 명성의 치명타가 될 만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주인이 있는 회사와 확고한 주인이 있다기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생뚱맞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벤츠의 최대 주주들이 중국인, 중국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전에도 몇 번 들었지만 그래도 최고의 명성을 가진 벤츠라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중국산 배터리와 관련된 큰 사고가 일어나서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로 최대 주주들이 중국 자본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말 중국산 배터리 사용과 연관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회사의 창업자 또는 그 창업자 가족이 그 회사와 관계가 없어지고 사모펀드들이 주주로 들어오고 그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제3의 세력이 자본의 힘으로 대주주가 되면 서서히 그 회사가 저물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 기업을 살펴보면 애플은 고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불과 수년 전까지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이끌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가 아직 생존해 있죠. 구글 역시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가 건재합니다. 아마존 역시 제프 베조스가 건재하고 엔비디아 역시 창업자인 젠슨 황 사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역사가 100년이 될 정도로 오래 존속하다 보면 창업자는 세상을 뜨고 아들, 손자로 이어지면서 점차 사모펀드나 제3의 세력으로 회사가 넘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쇠락의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벤츠나 BMW나 둘 다 역사가 100년 정도 된 회사이지만 수십 년째 크반트 가문이 최대 주주로서 회사의 중심을 잡고 있는 BMW와 달리 중국 자본이 1대, 2대 주주로 있고 쿠웨이트 투자청이 3대 주주, 그 나머지는 수많은 사모펀드들이 지분을 쪼개 갖고 있는 벤츠가 걱정되는 것은 기우일까요?